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대한민국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2월, 온 국민이 분노했던 그 겨울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저 분노만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달라졌을까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오늘 그 진실을 마주해보려 합니다. 안산 단원구, 추운 겨울날 오전이었습니다. 8살 여자아이가 등교 중이었죠. 평범한 일상이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단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교회 가야 한다는 말로 아이를 유인했고 화장실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이의 몸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건, 처음엔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2월 13일 토요일, 안산 단원경찰서 강력팀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지문, 그리고 교회 관계자라는 단서만 가지고 수사망을 좁혀나갔죠. 놀랍게도 경찰은 수사 시작 57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전과 17범의 상습범, 56세의 조두순이었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변명을 반복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성폭력특별법으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이 일반 형법으로 바꿔서 기소한 겁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이 가능했는데 일반 형법을 적용해 5년 이상으로 낮춰버린 거죠.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났을까요? 담당 검사는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관례대로 처리하다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보다 법을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2009년 3월 27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결과는 12년이었죠. 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고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는 계획적 행동을 했는데도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까지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2009년 9월이었습니다. KBS 시사기획 3이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다루면서 전국이 들끓기 시작했죠. 처음엔 나영이 사건이라 불렸습니다. 피해자의 가명을 사용한 거였죠. 그런데 시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왜 피해자 이름으로 부르냐? 실제 나영이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상처받는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결국 조두순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론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보여준 변화였죠. 2009년 10월 10일 서울광장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외쳤죠.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하라. 인터넷에서는 피해 아동을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들이 앞장서서 기부 창구를 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죠. 그때 우리는 분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로 법원과 검찰을 질타했죠. 왜 술 먹으면 감형이 되느냐?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데 12년이 전부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평생 격리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할 정도였죠. 그리고 드디어 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가중처벌 시에는 무려 50년까지 가능해졌죠.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처벌받는다는 의미였죠. 전자발찌 착용 기간도 최대 3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심신미약 규정이었습니다. 아동 성범죄에서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은 더 이상 의무적 감경 사유가 아니게 되었죠. 2018년에는 일반 범죄까지 확대되어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술 먹고 저지른 범죄도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원칙이 세워진 겁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도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성범죄자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주지는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공개됩니다.
얼굴 사진도 정면, 좌측, 우측 모두 공개되죠.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 알 권리가 생긴 겁니다. 법무부는 특별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무엇을 하냐고요?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기본입니다. 24시간 위치가 추적되죠. 특정 시간대 외출이 금지됩니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 그리고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술도 못 마시고 학교 근처도 갈 수 없죠. 피해자 200m 이내 접근도 금지됩니다.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출소했습니다. 안산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죠. 경찰은 특별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성범죄자 1명당 경찰관 1명이 배정되는데 조두순에게는 스조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거주지에서 10m 떨어진 곳에 특별 방범 초소가 설치되었고 CCTV 15대가 추가로 설치되었죠. 4개월 동안 2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출소 1년도 안 되어 조두순은 외출 금지 시간을 어기기 시작했죠. 2023년 12월 야간에 무단 외출했고 2024년에는 학교 시간대에 4번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와 싸워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죠. 재택 감독 장치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두순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1970년대부터 범죄를 저질렀죠. 절도, 폭행, 강간, 심지어 살인까지. 1983년에는 19세 여성을 성폭행해 3년형을 받았습니다. 1995년에는 노숙자를 때려 죽였는데 삼청교육대 출신이라 전두환, 노태우를 찬양하는 소리에 화가 났다고 했죠. 그때도 심신미약으로 2년밖에 안 받았습니다. 전과가 무려 17범이었는데도 계속 거리를 활보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술에 취하면 죄가 가벼워진다는 인식, 아동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다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이 바뀌었죠.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 진전이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의 용기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싸웠습니다. 언론의 2차 가해와도 맞섰고 검찰의 실수에도 굴복하지 않았죠. 그들이 있었기에 법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영화 소원이 만들어져 전 세계에 이 문제를 알릴 수 있었죠. 시민들의 연대도 놀라웠습니다. 모금운동에 참여한 수만 명의 사람들, 촛불을 든 시민들, 청원에 서명한 국민들,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냈고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봤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조두순 같은 범죄자가 다시 나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벌만 강화하면 될까요? 예방 시스템은 충분한가요? 피해자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요. 아동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을 없애고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습범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시스템도 필요하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새로운 위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죠.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조두순 사건이 오프라인의 충격이었다면 N번방은 온라인의 충격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도 진화합니다. 우리의 대응도 진화해야겠죠. 국제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변화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은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죠. 전자발찌 시스템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권 침해 논란도 있지만 아동 보호가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조두순이 정말 반성했을까? 교도소에서 성경을 필사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출소 후 행동을 보면 의문스럽습니다. 외출 금지를 어기고 감독 장치를 파손하고 진정한 반성이란 무엇일까요? 피해자와 사회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가족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2027년이면 전자발찌 착용도 끝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이 가능해졌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는 살 수 없게 된 거죠. 화학적 거세도 도입되었습니다.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하나씩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도 달라졌습니다. 아동 성범죄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졌고 여성 수사관이 대폭 늘어났죠.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도 체계화되었습니다. 진술 녹화를 한 번만 하도록 해서 2차 피해를 막는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죠. 교육 현장도 변했습니다. 성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안전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낯선 사람 조심하기만 가르치던 시절은 지났죠. 이제는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법을 가르칩니다. 신고 방법도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연습시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지역사회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 이후 특별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자율방범대를 조직했죠. 학교 앞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공포에 떨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두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매년 수백 명의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재범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미리 파악해서 집중 관리하는 거죠.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지역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아이들을 지키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참여도 활발해졌습니다. 안전 드림이라는 앱을 아시나요? 아동 안전 지도를 만드는 앱입니다. 위험한 곳을 신고하고 안전한 곳을 공유하는 거죠.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안전망입니다. 작은 참여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원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계속 상향되고 있죠. 2009년에는 6에서 9년이었던 기본 형량이 지금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판사들도 교육을 받고 피해자 중심적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달라졌습니다. 아동 성범죄 전담 검사제가 도입되었고 전문성이 높아졌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되었습니다. 조두순 사건에서 보여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고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은 효과가 의문스럽죠.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관심이 식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관심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을 잊지 말고 아동 안전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든 기부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셋째,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필요한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교훈도 남겼습니다. 그 교훈을 잊지 말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법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식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말이죠. 2025년 현재 조두순 사건으로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피해자는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겠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조두순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조두순 사건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그것이 진짜 희망입니다.